목소리고, 네, 그래서 전 만 30살, 94년생이고 창업한 지는 8년 정도 돼서 저는 대학교 때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콘트라베이스 전공을 했고, 저희 어머니 또한 피아니스트시고 동생도 바이올린 전공을 해서 클래식 집안이긴 했지만, 저는 클래식에서의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관련된 꿈을 쓰는 의대생을 23살 때 써서 그 책을 쓴 이후에 8권 정도 책을 썼고, 그 책을 출판한 이후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돼서 그 위에 출판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제 책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회사님들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출한 올인원 서비스가 저희 메인 캐시카우고, 그 외에 저희가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을 하면서 원래 문학과 공간지 4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 외에 저희가 다양한 공연 기획이나 파티 살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작가, 그리고 연주자, 사업, 그리고 파티 공연 기획자지만 저희 회사에서 주얼리 사업도 해서 실제로 지금 인기가 있는 여자아이들 누드 뮤직비디오에도 저희 회사 주얼리가 나왔었고, 연말에 혹은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에도 저희 회사 주얼리들이 지금 많이 협찬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시장은 무료 티켓을 배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다수지만, 제가 항상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 어머니도 음악계에 계시지만 왜 우리가 항상 사비를 투자를 해서 연주를 해야 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ESG가 지속 가능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후배들한테도 내가 좀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얻은 그런 아이디어는 이런 소셜라이징, 파티, 그리고 연주를 합해서 음악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어야 저는 음악인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고, 이 연주 자체를 멈추지 않고 돈을 벌면서 이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만의 방법으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보문고 앞에서 버스킹도 했었고, 이게 다 페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3위에서 친구들한테 페이를 주고 공연에 만들어지는 모든 비용도 다 제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에서 20살 때 이후로 지원을 해주신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 출판 올인원 서비스로 이제 이런 CEO분들이나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인터뷰만 따면 저희가 목차 기획부터 원고 작성, 디자인, 인쇄, 정보서점, 유통까지 다 올인원으로 900만 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에 자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으로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책을 냈다라는 경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강의 같은 걸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는 없으면은 그냥 그 기회를 찾아서 이거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면은 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 뭐 한다고 하면 다 또한 거냐, 너가 잘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내 할 거 한다. 그래서 저는 수의방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안정적이진 않았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악기 레슨 하면서 댄스 강사 하면서 그때 막 악기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출판할 때 경험을 가지고 세일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처음에 20만 원 받고 컨설팅을 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를 모르니까 전단지도 붙였었고, 메일링도 돌렸었고, 아니면 책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 근데 이런 건데 처음엔 경력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고 먼저 해주다가 이게 10개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난 이렇게 해봤다, 이거를. 그 다음부터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제 의견으로는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투자 비용이 없고 나가는 비용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컨설팅으로 돈을 번 다음에 이 출판 고객이 많아져서 그런 대행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저희 회사에서 작가도 뽑고 디자이너도 뽑고 해서 이제 사업을 좀 키운 거라, 처음 2, 3년간 사실 직원보다는 저희 1인 기업처럼 제가 하는 거가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춤 과외하고 악기 레슨하고 전단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엄청 여러 경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장에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면 미인대회에 나갔던 것도 경험이 남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학 생활을 그냥 한두 시간 더 얘기해 주는 것도 가치를 올리면 그럼 100만 원 정도 주고 나 한다 대신에 너가 미국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내가 다 줄여주겠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저한테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거는 내가 책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찾을까로 생각을 단순히 해보면 전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최소한 자서전 출판, 아니면 자서전 도필,
책출판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를 알 수 있는 거 정도는 내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일면의 블로그 노출로 먼저 시작했고 그걸로 유입이 제일 많아요. 그 이후에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입히면 뭐 구글에 검색했을 때 최소한 안 나오면은 이게 나오는 글들과 나오는 홈페이지의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글을 쓰면 노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일링을 하고 찾아가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의 장점이 한 번도 투자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저희 회사의 제일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근데 30대 때 목표는 뭐 아까 뉴욕 얘기하셨지만 내가 A라는 플랫폼이나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넥스트 사업은 내가 아예 상장이나 엑시트를 할 구조를 짜고 역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10년 내 꿈이어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꿈인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이고 제가 23살 2016년도만 해도 대학생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제가 느낀 건 2017년도에 뭐 이대에서 창업 수업 들었지만 이 서류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작 창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원을 그리고 채택되기 위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게 예산을 받기 위한 연구만 찾는 애들이 잘 되고 저처럼 진짜 창업하려고 하는 애들은 기회가 아예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따로 있어서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구조예요, 한국에서. 배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VC 같은 데서 투자를 받으려면 그것도 결국 제가 대기업에 있었던 모든 이력이 많아야 그 다음에 투자가 되지. 대학생 수준에서 VC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기가 쉽지 않아서 인큐베이터 같은 것도 그거가 선정이 되려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뭐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서류 작업을 위해서 하는 시간 때문에 실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야 HC든 상상이든 이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직접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내 경험에 확신을 가질 때 남의 돈 투자받는 게 맞지 나도 막 이거 처음 해보는데 투자자 찾고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내가 돈이 바로 되는 것만 하자. 근데 내가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걸로 해서 제가 예를 뭐 연주도 만약에 뭐 행사 연주가 있다 하면 그냥 그 연주로도 돈을 벌고 레슨으로 돈을 벌고 뭐 지금은 그렇게는 많이 안 하지만 슈퍼너브로 번 캐시카우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죠.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은 저는 좀 투자 비용이 적은 게 제일 중요했어서 그냥 내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는 바로 돈이 되는 것만 먼저 하자. 그래서 저 꿈이나 이런 거는 내가 돈을 벌어야 꿈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23, 5은 이런 연주는 거의 못했고 돈 버는 거 없어서 메인이 맨날 보내고 책출판한 사람들 클래스를 많이 이제 유치하니까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이게 정치 기금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출판하는 기업에밖에 없어요. 그때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고객 때문에 알게 된 거라 저희 회사에 한 번 이제 의뢰를 하면 그 소개는 한 4년마다 한 번씩 그게 이제 이런 게 하나씩 뚫리니까 지금은 이제 출판 고객이 많아진 건데 처음에는 이제 없으니까 무조건 메일 돌리거나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거의 그냥 우편함에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보내거나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출판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뭐 마케팅이나 출판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더 들어온다고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한 1년에 뭐 예를 들면 4, 5억까지는 벌 수 있지만 이게 100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유는 돈도 벌지만 개개인의 꿈들이나 되게 대단하신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제가 지금 뭐 오토하로 돼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오는 건데 재미로 놔두고 제가 이제 새로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릴레이에서 제가 KT에 엑시트 한 것처럼 출판에 대한 기회가 우리가 많으니 시니어 시장이랑 콜라보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공연 업계에 있는데 공연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니 제가 뭐 이번에 미국에 와서 얻은 인사이트는 브로드웨이에 당일에 티켓을 싸게 살 수 있는 티켓 부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야물자가 이제 인수했던 기업들도 뭐 이런 호텔을 이제 당일에 싸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를 많이 하는 트렌드를 제가 아니까 역으로 공연업계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연들 당일에 예약하면 할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공연이 다 모여있는 플랫폼이 많이 없어요. 인터파크나 이런 거 엄청 유명한 공연들만 많지 이게 쉽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공연들을 지역별로 모아놓는 플랫폼인데 당일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플랫폼 하나 구상을 해서 에어비앤비처럼 이걸
국제적으로 하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한테도 공연 홍보가 되고 국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사실 그저께 제 생각에는 막 기획서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 꼭지들인데 대신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글로벌 진출로 가능한지 플랫폼화가 될 수 있을지 인간이 없어도 자동화가 돼서 확장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요구 조건만 맞춰지면은 저는 이거를 똑같이 기획서를 써서 IR에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저희가 한 1억까지 쓰신 분이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생각보다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내가 돈 엄청 많은데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연예인처럼 유명해지고 싶진 않고 리스크 없이 유명해지는 게 책이 딱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엄청 유명한 사람 인척 블로그 지식인 언론 기사 저희가 엄청 다 태우고 와 유명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입사시 광고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1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책 출판 올인원 서비스가 900만 원이지만 그 이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저희가 자료를 다 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철 50개, 서울에 있는 지하철 50개에 저희가 동시 송출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부자시니까 서울의 지하철에 내 책이 나오는지 엄청 행복해 하십니다. 아,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책 출판 올인원 서비스는 500권 기준으로 900만 원이고 1000권은 1000만 원인데 저희가 금액을 최근에 소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에 받는 이유는 창작의 영역이어서 이게 몇 명이 붙어야 돼가지고 거기 이제 이거 글에 맞는 캐릭터 그림까지 저희가 그려내서 2,000 정도 받은 거고 1억을 쓰신 분은 사실 이 올인원 서비스 1000만 원에 1000권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 광고도 넣고 뭐 이런 SNS 마케팅을 넣어서 그런 거라 저희한테는 그냥 900만 원이거나 소설이거나 창작의 영역이면 2,000이거나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싶다,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거라 출판에 대해서 사실 900만 원 전가이긴 해요. 외모장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지금 이번 연도 생각해놓은 하고 싶은 게 한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다 써놓고 월말에 그냥 그거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당장 할 수 없는 걸 나눠서 바로바로 시청을 해요. 근데 제가 꿈이 언젠가는 내가 뭔가 국가의 뭔가랑 같이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국가 로고가 걸린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싶다. 근데 그 꿈을 뭐 저한테 오늘 이룬 거 같아요. 이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처럼 버킷리스트 하나씩 이뤄가는. 그래서 그냥 TV 보다가 갑자기 얘를 뮤지컬도 빨래라는 뮤지컬 보다가 나도 내 얘기랑 비슷한 거 같은데 만들고 싶다 그냥 써놔가지고 바로 한 달만 시스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네이버에 버킷리스트 검색해서 남들이 써놓은 버킷리스트 중에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이제 해요. 약간 죽을 때 그래야 후회가 안 하지 않을까 해서. 멋집니다.